안녕하세요. 꿈비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신경숙 작가님의 글입니다. 짧은 이야기들로 약 20여 편 묶여진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소설집인데요. 저는 2013년 문학동네에서 출판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몇 편을 골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글 제목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저와 함께 신경숙 작가님의 담담하고 간결한 문체 속으로 함께 가실까요? 에스프레소. 그가 요즘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의 커피집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때이다. 그 커피집은 예전에 그가 살던 집이다. 그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가 가진 재산 중에서 맨 먼저 경매에 붙여졌던 게 그 집이다. 몇 번 주인이 바뀌었다. 올 봄에는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그가 살았던 집은 두 동으로 분리되어 앞쪽은 커피집이 되었고 뒤쪽은 정원이 있는 이태리 식당이 되었다. 이태리 식당에는 한번 가보았다가 와인을 조심성 없이 따르는 종업원에게 버럭 화를 내고 돌아온 후로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앞쪽의 커피집에 우연히 들른 후론 그 집에 매일 가서 커피를 마셨다. 커피집 주인은 그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그가 닷새째 빠지지 않고 커피집에 나타나자 커피집 주인은 이후부터 그의 커피는 손수 내왔다. 커피집 주인은 젊은 날부터 이런 커피집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항상 커피 곁에 있었고 커피 공부를 해왔다고 했다. 꿈이 이루어진 지금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커피집 주인은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손수 커피를 볶고 커피를 내렸다. 누가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모를 만큼 커피집 주인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는 매일 오후 3시에 그 집에 가서 커피집 주인이 커피를 볶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이따금 무슨 생각에서인지 볶지 않은 생원두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큼큼 거리며 냄새를 맡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았다.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되어 그가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오후 3시 무렵이다. 오후 3시에 커피집은 늘 한가했다. 그와 아내뿐일 때도 종종 있었다. 혼자 가고 싶으나 항상 그의 아내가 따라 나선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아내가 따라 나서지 못할 경우엔 운전기사를 딸려보낸다. 그가 아내에게 혼자 가고 싶다고 말하면 이제 다 늙은 아내는 나도 당신 혼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에게 무슨 부탁을 하듯 무릎을 살짝 굽히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를 가만히 바라본다. 가슴에 얹어져 있는 아내의 주름진 손엔 반지 하나 끼워져 있지 않다. 젊은 날의 아내는 반지를 좋아하는 여자였다. 그도 아내에게 수많은 반지를 선물했다. 젊은 날 외국 출장이 잦았던 그는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이면 틈을 내어 보석장에 들르곤 했다. 다이아몬드며 에메랄드며 사파이어가 박힌 반지를 고르는 일은 그에게도 나름의 즐거움이었다.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반지는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 기념품 가게에서 사다 준 반지였다.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에 수많은 보석상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는 일정에 쫓겨 베키오 다리 근처조차 가볼 상황이 되지 않았다. 묵고 있던 호텔이 아카데미아 미술관 앞이었는데 일정이 비교적 한가했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다비드상을 보러 아카데미아 안에 들어갔다가 기념품 가게에서 사온 반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지금은 어느 그림이었는지 잊었지만 프레스코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 끼고 있는 반지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 놓은 블루와 퍼플이 섞인 작은 수정들이 박혀있는 반지였다. 아내에게 줄 반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그는 일행을 설득해 그 반지를 그 사람에게서 다시 샀다. 직접 고른 것도 아니고 값이 나가는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어서 아내에게 그 반지를 내밀 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뜻밖의 아내는 그 반지를 마음에 들어 했다. 아내는 거의 언제나 그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가 갑작스러운 안면마비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그가 퇴원한 후 그의 늙은 아내는 언제든지 그의 얼굴을 마사지해 주기 위해 손가락에서 그 반지를 뺐다. 가슴에 얹어진 텅 빈 아내의 주름진 손가락들을 보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커피집에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그는 오늘도 에스프레소를 더블로 주문했다. 커피보다는 홍차를 선호하는 아내는 우유가 들어간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커피집 주인이 손수 그가 주문한 에스프레소와 아내가 주문한 카페라테를 들고 와서 그들 앞에 정중히 내려놓고 갔다. 그는 커피집 주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그의 아내가 커피집 주인의 동선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그를 물끄러미 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여길 왜 와요? 그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면서 왜 여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와요? 그는 늙은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젊은 날 그는 회사 일로 1년의 반은 집을 비웠다. 젊은 날 그의 눈앞엔 전 세계가 시장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전 세계에 그의 회사에서 생산해내는 냉장고며 텔레비전, 자동차를 내다 팔고 싶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렇게 된 적도 있었다. 그때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자동차 안에서 샌드위치로 때우는 일이 허다했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일이 숱했다. 호텔, 식당 종업원의 접대가 소홀해도 화를 내는 일이 없었다. 그런 그를 두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들 했지만 정작 그는 마음이 온통 회사 일에 빠져 있어서 종업원이 자신에게 소홀한지 어떤지 느낄 틈이 없었다. 그때의 그는 지금은 군의관인 아들이 한때 CD 가게를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자 아들에게 실망해 한동안 아들을 보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젊은 놈의 꿈이 고작 그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얼굴을 마주보고 화를 낼 가치도 없이 느껴져 아예 얼굴을 보지 않았다. 당신은 왜 반지를 끼지 않소? 아내가 왜 반지를 끼지 않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는 물었다. 누가 당신 질문 받겠다고 했어요? 내 말에 대답이나 해요. 늙은 아내가 미소 지으며 그를 물끄러미 보았다. 그는 아내의 시선을 받으며 다시 커피집 주인을 바라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커피집 주인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통을 들고 나왔다. 커피집 주인은 쓰레기통에 담겨있는 쓰레기들을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커피 찌꺼기들을 다시 쓸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다가 커피집 주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쓱쓱 닦아냈다. 커피집 주인은 쓰레기로 가득 채워진 봉투를 들고 나가 길 건너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담배를 한 갭이 피워문 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을 보고 있으니 이런 커피집을 하면서 살았어도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끄러미 그를 보고 있던 늙은 아내가 그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일생을 걸었다가 좌절하고 지금은 마비되어가는 몸으로 커피집에 앉아있는 그의 손을. 잘 들으셨는지요? 저는 유튜브에 책 읽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의 아름다운 글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표현하고 소리내어 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채널에 올린 후엔 늘 아쉽고 잘 못 읽어낸 부분이 선명하게 들리곤 해서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미숙하게 시작한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 앞으로도 좋은 글 찾아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찬 공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